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어느새 40대가 되었네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불임으로 이혼을 당했고, 그 후에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쪽 집안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고 경제력도 있고 집안도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치관이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고,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름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휴직도 이직도 자유로운 편이라 1년이라도 젊었을 때 임신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허약한 편이라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였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허약한데 1년 뒤, 2년 뒤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주변에 보면 다들 임신도 잘 되고 출산도 순조롭게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둘 다 야근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가정부 하나 알아봐 줄까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셨고, 수시로 신혼집에 들어오시곤 했는데 평소 제가 꾸리는 살림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저도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답만 하고 몇 번 넘겼더니 차라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알겠다고 하고 미뤄뒀더니 급기야 직접 주변에 수소문하시더니 괜찮은 가정부를 구했다며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 여자의 나이는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얼굴도 예뻤고 호감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야 뭐 딱히 예민하지 않고 기본적인 살림만 무리 없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면접이나 질문사항 같은 거 없이 바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살림을 도와주시는 분이 등장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적응이 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일단 집이 너무 깔끔하고 설거지거리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니 일단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일도 꼼꼼하게 하는 것 같길래 명절이나 생일 때 보너스를 챙겨줬더니 더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가고 어느새 서로 편해졌을 무렵 묘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아마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좀 수상했어요. 일부러 자주 부딪히기 싫어서 평일 근무 시간에만 일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땐 저녁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저도 퇴근 시간이 되면 1분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가사도우미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 가사도우미는 제가 야근을 하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늘 남편의 저녁까지 차려주고 밤까지 청소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호의인 줄 알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이 야근을 하고 제가 일찍 퇴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됐으니 먼저 퇴근하겠다고 이미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남편에게 더 신경 써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있을 땐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니 제가 있을 땐 대충 설렁설렁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남편이 요리를 잘 못하고 살림에 서투르니까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죠. 하지만
굳이 근무 시간 외의 시간까지 할애해가며 희생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보너스를 더 챙겨줘야 하나 고민이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사도우미에게 돌려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근무 시간 외의 시간까지 챙겨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매니저님도 일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근무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저희가 페이를 드리기 쉬워서 그래요.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맞춰서 딱딱 일하면 그게 기계지 사람인가요? 저는 그냥 좋은 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정확한 게 좋아서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물론 도움을 더 주신다면야 저야 너무 감사드리는데 길게 봤을 땐 저희 양쪽을 위해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매니저님 근무 시간이 아닐 땐 남편 저녁은 제가 챙겨주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하니 그 뒤로는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시다가 또다시 맘대로 일정을 조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소리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은 저더러 뭘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냐고 투덜대더라고요. 저녁 챙겨주시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덕분에 밥도 잘 챙겨 먹었구만. 페이를 드리면 그 페이만큼만 일하는 게 맞아. 그 외에 친절이나 호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지.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 밥 먹어야 돼서 외롭다고 여기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는 여자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병원에 있는 아픈 동생 돌보느라 가뜩이나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호구조사까지 다 했대? 밥 먹으면서 몇 번 이야기 나눴지. 사정이 딱하더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 하나 챙기느라 학업도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네. 그렇게 불쌍하면 데리고 살지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사정이 딱하니까 더 근무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려야지. 그 외의 시간에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페이를 챙겨줄 것도 아니잖아. 근무 시간 외에 차라리 동생을 돌보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솔직히 그분이 우리 집에 더 머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일찍 퇴근할 땐 집에 계시지도 않아. 선택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걸 계속 받아주면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내가 불쌍한 호래비 같았나 보지. 뭐? 솔직히 당신이 살림 안 해서 가사도우미 고용한 거잖아. 당신이 내 저녁 차려준 적 얼마나 있어. 그 여자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몇 번 챙겨준 거겠지. 그 몇 번 가지고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가 집에서 놀아? 나 일하는 중인 거 몰라? 일 관두면 나도 집안 살림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언제는 열심히 돈 모으자며 임신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다니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밥 안 차려줬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내 동료들도 다 맞벌이야. 아 근데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까지 차려준다더라. 외식하고 늦게 들어와도 남편 야식까지 챙겨준다더라. 이런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은 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 살림 자체를 아예 놓아버렸잖아. 적어도 나는 당신이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한다는 거야. 살면서 와이프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게 말이 돼? 내가 안 챙겨줬어? 챙겨줬잖아. 대충 차려주면 그게 차려주는 거야? 성의가 중요한 건데. 결국엔 나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네.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똑같이 말해볼까? 당신도 결혼생활 내내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챙겨준 게 있긴 해? 분리수거 한번 같이 해준 적 있냐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부부는 누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이야. 식모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 만나지 말고 돈도 잘 벌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매 끼마다 구첩반상 차려주는 아내를 찾지 그랬어. 가사도우미의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물꼬를 틀었다가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남편 입장은 이거였어요. 일단 맡기기로 했으니 근무 시간이든 뭐든 가사도우미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꼬우면 네가 가사 일을 해봐라. 남편의 그 말이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가사에 대한 일은 전적으로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은근히 제 심기를 건드리는 그 여자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만 할 수 있는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사도우미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편해진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진짜로 호감이 있는 건지 남편과 있을 땐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과하게 웃으면서 남편의 팔을 만질 땐 정말 기가 찼네요. 가끔은 선을 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 남편한테 농담하냐고 뭐라 하기도 좀 뭐해서 그냥 넘겼어요. 다들 쿨하게 넘기는데 저 혼자 나를 세우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몸매가 드러나는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말이죠. 같은 여자가 봤을 땐 확연하게 의도가 보이는데 남편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집안일 할 때 그런 옷은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어느 날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었지만 남의 옷차림 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기며 참았습니다. 청소기로 바닥을 밀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속옷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을 봤더니 눈빛이 그쪽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할 때쯤 제가 먼저 가사도우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오늘 옷을 예쁘게 입으셨길래 좋은 곳 외출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이런 옷을 좀 좋아해서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옷 입고 일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안 불편한데요? 그래요? 날도 아직 쌀쌀한데 춥게 입고 다니셔서 걱정했어요. 워낙 몸에 열이 많아서요. 저는 지금도 덥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표정이 그래 보이셔서.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과 사가 확실했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저희 집에서는 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사적인 대화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불편한 복장은 입고 오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혼자서 일할 땐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좋지만 저희가 있을 땐 적어도 짧은 바지, 몸매가 드러나는 티는 피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매니저님이 너무 좋고 일도 잘해주셔서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데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친해지고 편해져서 싫다 이 말씀인가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제 직업이 유니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복장까지 딱 정할 필요 있나요? 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충고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뜬금이 없네요. 저는 그냥 서로 맞춰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 고민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무 시간 외의 시간까지 남아 계실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매니저님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면서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대로만 해달라고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 말을 먼저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고용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제 월급도 사모님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님 말은 고용주가 남편 쪽이니 그쪽 말만 듣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여태껏 제가 했던 말들 전부 무시하셨던 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최선이긴 하죠. 사모님은 저한테 불만만 늘어놓으시잖아요. 저야말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에 대한 사적인 것들은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으니까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사 도우미는 남편이 없을 때만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굴었어요. 알고 보니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용주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제 말을 무시할 수 있었겠죠.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제가 하는 부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겠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유치하고 속이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여우 같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가사 도우미를 교체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쫓아내? 그럼 네가 너 살림 잘할 수 있어?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나마 일을 해주니 돼지우리에서 사람 사는 집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거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만한 가정부 못 구한다? 가뜩이나 며느리 살림 못해 파출부 어렵게 구해줬더니 이유도 없이 자르라고?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구박만 받았네요. 그쯤 되니 정말로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건가 싶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일만 잘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남편을 꼬시려고 하는 것도 저의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일상이 힘들고 피곤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나 싶어서 제 마음을 다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컥울컥 치솟는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사실 그때 정말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거든요. 임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갔지만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은 잘만 하는 임신이 저희만 안 되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한숨을 푹 쉬며 하루아침에 셋째가 생겼다, 어떡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속상하고 슬퍼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운 적도 있네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하나둘씩 출산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임신은 안 해?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네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잘만 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있는데 모든 게 준비가 되었는데 소식조차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뭐 좋은 소식 없니? 하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새해 때마다 올해는 꼭 손주 부탁한다 라며 저에게 기대를 거시는데, 그 말도 슬슬 부담스러워졌어요. 몇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는 슬슬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갖는 거냐?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알긴 아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병원을 가든 방법을 찾아봐라. 모든 말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남편과 다투게 되었죠.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싸웠네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연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진작에 병원에 가볼 걸. 여태껏 했던 노력들이 모두 헛된 일들이 된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불임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먼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네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끝없이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든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임신이 어렵게 되었지만 부부끼리 서로 위로하며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위로는커녕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한 채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운함을 내비쳤어요.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알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로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전달할지가 우선인 거네? 워낙 손주를 원하셨으니까. 당신 마음 무너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던 거야. 다른 병원 예약해보자. 적어도 3군데는 가봐야지. 확실하게 진단받은 다음에 부모님한테 얘기하자고. 당신한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우리끼리 잘 이겨내보자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이 말만 들어도 힘이 날 것 같았어. 다른 병원 예약하자고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나도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 왜? 실망했어? 불임이라고 하니까 결혼생활 이어가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나는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 부모님도 손주를 원하고 계신 상태고 장남으로서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 불임이라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충격이 크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위로해줄 여유가 생기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참 이기적이다. 지금 이 와중에도 당신 부모님만 생각하고 있잖아. 결혼 전에는 나만 바라볼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됐어. 그래서 불임인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좀 더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당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노산인데 지금 기회를 날려버리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잖아. 지금 몸 상태가 된 데에는 당신의 과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몸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지금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 몸이 그렇다는데 그럼 당신 탓이지 누구 탓이야? 그러게 누가 몸 관리를 그렇게 하랬어? 나는 열심히 했어. 여태껏 살면서 몸에 안 좋은 걸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이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야.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남들은 쉬운 게 왜 당신만 안 될 거라 생각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못 짚히는 거 없어? 그놈의 이유 좀 그만 물어봐. 나도 미치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게 중요해? 내 마음이 어떤지 공감해줄 생각이 없는 거야? 사람이라면 슬픈 일이 있을 때 공감이 우선이야. 인과관계는 나중 일이라고. 불임 소식 듣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살 수가 있겠어. 내 몸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 부모님의 기분이 우선인 남자를 내가 어떻게 평생 아끼며 사랑할 수 있겠어. 그만 좀 해. 지금 감정적으로 따질 때야? 그리고 당신 이번에 불임이라는 거 알게 된 거 맞긴 해? 본인 몸 상태를 여태껏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여태껏 산부인과 검진 같은 거 받으며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불임이라는 걸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당신 방금 제대로 선 넘었어. 그 말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만 명심해. 나도 힘드니까 그래.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내가 당신 위로하느라 힘 빼버리면 나는 누가 위로해주는데, 내 슬픔은 누가 대신 감당해주는데 왜 나한테만 요구하는 거냐고.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네. 나 오늘 친정 가서 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 남편은 끝까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불임으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사도우미가 집에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로 다퉜네요. 그날 그렇게 역사가 이뤄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친정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이 되어 친정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했는데 점심때쯤 남편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어제는 자기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고 저녁 외식을 하자고 하며 사과의 제스처를 먼저 보내더라고요.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그날 저희 부부는 가까스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싸우면 늘 사과를 먼저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조금은 사그러들었어요. 그 후로 가사도우미는 좀 더 노골적으로 남편을 대하더라고요. 뭔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둘이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등장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언제 저렇게 둘이 친해졌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라도 빨리 저 여자를 해고하고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라져야 비로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나중 되니 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를 쓰는 것도 통보를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지만 벼르고 벼르다가 언제 한번 한꺼번에 쏘아붙여야겠다 다짐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 단둘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머물 계획이야. 갑자기 뭔 소리야? 집에서 머물다니. 왜? 그러더니 남편은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놈이다. 대체 왜 이래 불안하게? 술 많이 마셨어? 무슨 일이길래 무릎까지 꿇는 건데? 미안해. 내가 진짜 못난 놈이야.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체 왜 이러는지 말을 좀 해봐. 답답해 죽겠어. 그 사람이 임신을 했어. 뭐? 누가 임신을 해? 당신이랑 싸운 그날 내가 가사도우미한테 실수를 했어. 그런데 임신이래. 임신? 당신 방금 임신이라고 그랬어? 그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여자가 위로해주면서 같이 마셔주다가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나랑 싸운 그날 가정부랑 불륜을 저질렀다 이 말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임으로 싸운 그날 가사도우미였던 그 여자와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시부모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어차피 며느리는 불임이니 새로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차마 끊어내라는 말은 못하셨나 봅니다. 너무 황당해서 가사도우미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당당하게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그이가 오늘 말할 거라고 하더니 소식 들으셨나봐요? 당신 뭐야? 뭐긴요. 새로운 안주인이죠.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네. 나는 처음부터 그쪽이 그런 여자일 거라고 예상했어. 무슨 소리세요? 남편 간수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내 탓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불임이라면서요? 그이는 벌써 이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애 태어나기 전에 깨끗이 정리 부탁드려요. 호적은 깨끗해야 하잖아요? 어쩐지 늘 입던 배꼽 티를 어느 순간부터 안 입더라니. 갑자기 몸을 사리더라니. 이게 다 임신 때문이었어? 내 남편 빼앗아 안주인 차지하려고?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말 조심 좀 해줘요. 임산부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하긴 임신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겠나.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상간녀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내가 무슨 상간녀예요? 이제는 내가 본처인데. 옛날에도 자식 먼저 출산한 사람이 본처 자리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잘못은 그쪽이 먼저 저질렀잖아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그쪽은 그 중요한 의무조차 하지 못하는 몸이잖아요.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인 거 몰라? 좋은 말 할 때 당장 멈춰요. 내 앞에 애 데리고 오기만 해봐. 제 나이 아시잖아요. 가뜩이나 노산인데 이 아이 못 낳으면 평생 동안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못 낳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이가 그랬거든요. 얼른 이혼할 테니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그리고 애 낳고 결혼식 올리자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거든요. 나 같은 형편에 무슨 남자를 만나나 싶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의 살림 솜씨가 꽝인 덕분에 제가 고용이 됐고 그 덕분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사모님 소리도 들어보겠네. 그 여자는 화를 내는 저를 보며 오히려 비아냥대더라고요. 묘하게 신경이 쓰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 남편을 눈독 들이고 서서히 남편을 꼬시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가사도우미가 남편을 향해 구애의 날개를 펼쳤을 때 어이가 없긴 했지만 넘어가는 인간이 모질이지 하며 넘겼는데 제 남편이 모질일 줄은 몰랐네요. 시댁에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잖니. 우리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들한테 미친놈이라고 혼내면서 등짝을 때렸어.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애는 잘못이 없잖아. 나라고 뭐 가정부 하던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줄 아니? 며느리로서는 네가 100번 낫지. 하지만 불임이라며. 솔직한 우리 심정을 말해주자면 손주를 못 얻을 바에는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둘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어. 우리 아들 장손인 거 너도 알잖니? 다른 건 몰라도 손주는 꼭 필요하단다. 후식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 대를 잇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야. 이런 말 너한테 하는 것조차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너도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같은 여자로서 미혼모 될 그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야 뭐 능력도 좋고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면 그만이지만 그 여자는 다르잖아. 우리가 걷어주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더라.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떠나보내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향해 등을 돌린 것이죠. 처음에는 울분이 터져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대로 떠나주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거절하고 그 여자에게 상간녀 꼬리표를 평생 달아주려고 작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과 가까이 있을수록 제 머리만 더럽혀지는 기분이 들길래 그냥 제가 그 집안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했죠. 결국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하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 불륜남 만들고 싶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것보다 금융치료가 제일 낫다고 판단한 편이라 쿨하게 도장 찍었네요. 어차피 임신도 안 되는 마당에 그 집안에 오래 있어봤자 시집살이밖에 더 당하겠어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혼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후 새 출발을 하게 된 저는 그 이후로 이혼한 그 인간에 대해 관심을 아예 뚝 끊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토록 원하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지 싶어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옛 신우를 만나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친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워낙 심성이 착해 생일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혹시 제가 인사하는 게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비록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아니었지만 한때 친했던 사람으로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죠. 얼굴 좋아지셨네요. 우리 오빠랑 이혼하시고 어떻게 사시나 궁금했는데 보기 좋아요. 고마워요. 아가씨는 요새 어때요? 아시겠지만 저한테 조카가 생겼잖아요. 아들이라고 엄마 아빠 아주 입이 귀에 걸렸죠 뭐.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이 가부장주의의 끝판왕인 거. 손자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잘 됐네요. 좋아하셨겠네. 그런데 새로운 새언니는 영 제 타입이 아니에요. 조카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잖아요. 우리 오빠도 잘한 건 없지만 남의 남자한테 다가가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묘하게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아직도 정이 안 가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해요. 저는 가족 모임에도 잘 안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전부 비정상 같아요.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잘 이혼하셨어요. 결국엔 출산을 해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씁쓸하긴 했어요. 어쩌다 보니 본처 자리를 내어주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토록 원하던 손주를 얻게 되셨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이제 그 집안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불임이었던 제가 떠나주니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여보세요? 잘 지냈니? 혹시나 번호 바꿨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누구세요? 나다. 내 목소리 까먹었니? 어머님? 그래, 내 번호 지웠나 보구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급해서 그래. 우리가 너 있는 곳으로 가마.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응? 그리고 잠시 후 전 시어머니와 전 시아버지 그리고 전 남편까지 온 식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제가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지냈어? 급하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며느리를 고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단다. 고소요? 왜요? 알고 보니 그년이 애초부터 돈만 보고 우리 집안에 접근했던 거였더라고. 가정부 소개시켜준 여자도 한패였고, 아무튼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어. 손주도 우리 아들 핏줄이 아니더라. 네? 그럼 누구 아이예요? 만나고 있는 외간 남자가 있었나 봐. 애초에 둘이 동거하면서 사실혼처럼 살았나 보지. 아무튼 남의 새끼를 우리 핏줄인 걸로 연기하면서 애까지 출산하고 우리 집에 붙어 살았던 거야. 혼자 애 돌보기 외롭다면서 글쎄 합가를 하자고 하지 뭐니?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했지. 그런데 그년이 내 금고번호를 몰래 알아내고서 그 안에 있는 걸 몽땅 훔쳐가서 야반 도주를 했지 뭐니. 너도 알지. 나 따로 은행 안 가고 금고에만 차곡차곡 돈 보관하고 있는 거. 그 습관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합가를 제안한 거였더라니까. 지금 우리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탓에 하루아침에 손주도 가짜에다가 재산까지 탈탈 털렸어.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가 그랬잖아. 그 여자 분명 이상하다고. 당장 잘라야 한다고.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으니까 그런 말을 나한테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뭐가 이상했고 어떤 점이 수상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니? 가능하다면 증인도 서줄 수 있을까? 무작정 사기꾼으로 몰기에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아무래도 네가 그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니. 그리고 너희 친정오빠가 변호사라며?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상담받을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너희 친정 식구한테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도 법률 관련 일 하고 있잖아. 그년 콩밥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어.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우리 좀 살려주라, 응?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평생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잖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전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입장이었잖아요? 좋다고 둘이 붙어 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그 순간부터 저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 안다. 상처받은 네 마음 다 알아. 우리도 너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단다. 애만 못 낳을 뿐이지 다른 건 얼마나 완벽했니? 내가 손주에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잘못된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큰 형벌을 받고 있지 않니?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폭삭 무너지게 생겼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거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네? 이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둘이 다시 합치는 건 어떨까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둘만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그건 싫어요. 불륜 저질렀던 남자를 제가 왜 붙들고 살아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잖니. 너도 살아보면 알게 될 거다. 네 나이에 이혼녀 꼬리표 달고 다시 시집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니.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일 아니고요. 저는 도움 같은 거 드릴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전 남편이고 뭐고 다 지웠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실래요? 저라면 너무 미안해서 차마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하시네요. 애 못 낳는다고 면박 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아세요? 가뜩이나 지옥 같은 시가에서 탈출해서 행복하기만 한데 저더러 그 지옥 같은 곳에 또 들어가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집안에 제 발로 들어갈 일은 추호도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였고 손주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생각 없이 받아준 건 그쪽 식구들 잘못이니까. 도움 청할 곳이 오죽 없었으면 전 며느리였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사이 전 남편은 멀뚱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못난 놈과 결혼 생활을 했구나,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이 또 한 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꼴에 잘못한 건 아는지 눈물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냥 생각나서 찾아와 봤어. 당신 붕어빵 좋아했잖아. 지나가다 보이길래 당신 생각이 나서 좀 사왔어. 누가 이딴 거 먹고 싶대? 왜 갑자기 밤에 찾아오고 난리야? 그땐 내가 잠시 미쳐 있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마음을 먼저 공감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봐도 내가 못난 놈이었더라고. 뒤에 구구절절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돼. 궁상맞게 굴지 말고 돌아가. 나는 이제 당신 탓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또한 다 서로 행복하자고 선택한 일 아니겠어? 난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픈 과거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지 마. 부탁할게. 난 절대로 당신한테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 정말 인생의 진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전 시댁이 폭망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그 후 2년이 지나 둘째까지 출산해 애 둘 엄마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저에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매사에 힘을 빼고 살다 보니 좋은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분명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보란듯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네요. 어렵게 얻은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애정을 듬뿍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일을 쉬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네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녀에 아이까지 낳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믿음과 신뢰를 준 저희 신랑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남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또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혼 후에 좋은 인연이 저를 찾아온 셈이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부디 저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전 남편과 함께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멍청했던 인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네요. 제 인생의 가장 치부였던 그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는 게 처음에는 망설여지긴 했지만 막상 털어놓으니 개운하네요. 나중에도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가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으로 여러분들도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잖아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